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요. 낮에는 햇볕이 강렬하고 기온도 많이 높아져서 시원한 물을 찾게 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요즘은 포도주 감별사처럼요. 물 소믈리에도 있다라고 하던데요. 마트에 가도 이제는 생수의 종류도 다양해지고요. 가격도 천차만별로 아주 저렴한 물부터 생수 한 병에 10,000원이 넘는 물까지 아주 다양하게 진열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잘못 알려진 이야기라든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첫 번째, 끓인 물은 죽은 물이다. 그래서 생수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물을 끓이거나 끓이지 않거나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양이라든지 빈도라든지 내용들은 차이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요. 산소입니다. 용존산소라고 이야기하죠.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야기하는데요. 물을 끓이면 당연히 물 안에 있는 산소들은 다 열에 의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끓이고 나서 약 2시간 정도 식히게 되면요. 용존산소의 양은 끓이기 전과 끓인 후가 같아지게 됩니다.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웨이터가 따라주는 물을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이렇게 주르륵 따라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물맛이 좀 더 청량감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용존 산소량이 금방 높아지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요. 우리 몸에는 알칼리수가 좋다입니다. 알칼리수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어떤 미네랄이 많은가에 따라서 산성수가 될 수도 있고요. 알칼리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하수는 대부분 다 알칼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알칼리수입니다. 그런데 알칼리수는 건강에 좋고 산성수는 몸에 나쁘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성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탄산수입니다. 탄산은 산입니다. pH를 확인해 보시면요. 산으로 나오거든요. 탄산수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 중에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은요. 위장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물을 먹고 위장병이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물이 바로 초정리 광천수입니다. 아마 짐작하건대요. 세종대왕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교감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위산이 잘 나오지 않아서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탄산수와 같은 산성수를 마셨기 때문에 위장병이 좋아진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산성수냐 알칼리수냐가 아니라요. 자기에게 맞는 물이 좋은 물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물에 관하여서 잘못된 상식 세 번째,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이 좋은 물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에 녹아져 있는 미네랄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생수의 라벨을 보시면요. 미네랄이 얼마만큼 녹아져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리터당 미리그램 단위로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환산해 보면요. ppm 단위라고 100만 분의 1 단위로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마셔가지고는요. 나는 미네랄을 보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하루에 100리터 이상을 마시면 모를까요? 미네랄을 섭취하시기 위해서는요.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물에 대한 잘못 알려진 상식 네 번째입니다.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증류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증류수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혹 외국에 나가서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여행을 다니셨던 분들 중에서 마트에서 증류수를 사서 드셔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외국에서는 증류수도 병에 담아서 생수처럼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마시는 물로 증류수를 마시면요. 설사를 하기 때문에 증류수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증류수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건 모두 다 잘못 알려져 있는 상식입니다. 물은 왜 마셔야 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용도는요, 용매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 이유가 뭐냐면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주는 대사가 원활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대사가 원활해지려면요, 많은 물질을 잘 녹여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순수한 물이 가장 많은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즉 용매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물이 증류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액을 만들 때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매로서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증류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가장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화학 반응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류수 마시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몸에 노폐물이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저는 증류수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약을 오랫동안 장복하신 분들이라든지 담배를 많이 태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요,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증류수 마시는 거 절대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냥 드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나는 음료수 많이 마시니까 또는 차를 많이 마시니까 물은 안 마셔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음료수는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료수는 음식이기 때문에요. 물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음료수하고 물은 구별하셔야 되고요. 나는 차를 많이 마시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차는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어서요. 인위적으로 소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물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 물에 대한 오해는요, 밥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안 좋다, 또는 밥 먹을 때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이 되어 가지고 소화가 오히려 안 돼서 방해가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몸속에서 분비되어지는 모든 소화 효소는요, 가수 분해 효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려면요,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물이 없으면요, 소화가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들자면요, 뷔페 같은 곳에 다녀오게 되면 과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과식을 했을 때 물을 많이 찾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짜게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과음을 해도요, 갈증이 더 심해지는 이유도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가수 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물을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효소를 희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물까지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위가 빵빵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동 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마셔라가 와전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주변에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을 살펴보세요.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있던가요? 아마도 물에 말아 먹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물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없는 부분도 많고요.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